안녕하세요. 운동처방사 회원쌤입니다. 오늘 지금 질문은 이제 뭐냐면, 뭐 어깨 수술을 하던, 무릎 수술을 하던, 뭐 고관절 수술을 하던 이러면 CPM이라는 거를 해요. 병원에서는. 그게 뭐냐면, 해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기계에다가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다 얹어 놓고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줘요. 기계가. 이렇게 쓱쓱 움직여줘요. 이제 그거를 수술 초반에 하거든요. 이제 그거를 퇴원하고 나서 이제 대여를 하셔서 집에서 이제 쓰시는 분도 있어요.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게 좋냐 안 좋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퇴원하고 이거 기계를 대여하려고 했다.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에요. 뭐 나쁠 건 없어요. 어차피 관절 자체가, 이게 무릎이라고 하면 무릎이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술을 하면 어느 정도 얘가 뻑뻑해진단 말이에요. 안에 노폐물도 많이 끼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냅두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육은 원래 건강할 때는 스스로가 혈액을 끌고 오고 다시 이렇게 배출을 시키고 끌어오서 필요한 거 써먹고 배출시키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근육이 약해지고 수술을 해버리고 이러면 그 과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혈액이 들어와서 자꾸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움직여주죠. 근데 처음에는 수술을 해서 안에 상처들이 있는 과정에서 내가 힘을 써버리면 상처들이 벌어지거나 틈이 생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꼬매는 데가 터져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기계로 의존을 해서 하는 거죠. 구부렸다 펴졌다 구부렸다 펴졌다. 그러면 관절이 굳지 않고 유연해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뭐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안에 상처들이 이제 슬슬 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나섰을 때부터는 내가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보통은 6주 이상에서부터는 무조건 내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요. 한 달, 4주 정도에서부터 6주 정도 사이에는 내가 움직이는 것과 기계가 움직이는 것과 병행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한 2주, 수술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웬만한 병원에서는, 수술병원에서는 도수치료라는 걸 해요. 그건 뭐냐, 치료사 선생님이 관절을 잡고 같이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살짝 들어보세요, 힘도 써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게 보통 수술 2주부터 6주 정도 사이, 좀 길면 한 8, 9주, 10주까지도 이렇게 해요. 내가 움직이는 것과 남이 움직여주는 거를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를 대여하는 게 좋냐 안 좋냐, 그럼 스스로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 시간인데 자꾸 기계에만 의존을 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근육들은 쓰임을 못 하겠죠. 쓰임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퇴화를 하겠죠. 퇴화를 하면 몸에서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있는 부위가 되어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아프겠죠. 그러면 적절한 순간에 써야겠죠.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면 보통은 집에서 대여를 하기보다는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도수 치료를 병행하면서 내가 스스로 쓰는 연습을 해요. 그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능동적인 게 좋냐 수동적인 게 좋냐,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해주는 게 좋냐 내가 하는 게 좋냐, 차이가 뭐가 있냐, 이제 그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도수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이 하면 같이 힘을 쓰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깨다 이러면 또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어떤 걸 가르쳐 주냐면 그 막대 우산 같은 거나 아니면 수건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팔을 위로 이렇게 쭉 들어 올리는 동작,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배워 봤을 거예요. 그런 거라, 아니면 손을 등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수건을 이렇게 해서 손으로 잡은 다음에 위로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하세요, 뭐 이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 혼자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우산의 도움을 받으면서 밀어 올리는 거고, 수건의 도움을 받으면서 끌어 당기는 거예요. 그런 거를 남이 해준다, 수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어로는 패시브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스스로 힘을 쓴다, 내가 스스로 힘을 쓰는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팔을 위로 드는 거면 벽에다가 딱 짚어놓고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동작들은 이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팔을 올려봐가지고 벽에서 손을 살짝 띄워보는 연습도 하고, 팔을 안으로 싹싹 감으면서 등 뒤로 이렇게 넘겨보는 동작도 하고, 이제 이런 거는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액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인 것들이랑 능동적인 것들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니까, 도움을 얻어서 하냐, 남한테 도움을 얻어서 하냐, 아니 내가 스스로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뭐 처음 이제 밥 먹는 연습을 하면 옆에서 이제 이렇게 처음엔 좀 먹여주고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스스로 먹게끔 하게 연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수술하면 다시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처음에는 받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꾸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혼자 밥을 먹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먹여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그죠? 그걸 못하겠죠. 스스로. 버릇이 나빠지겠죠. 몸도 비슷해요. 몸도 내가 해야 되는 시점인데 자꾸 하지 않으면 뻣뻣해지고 문제가 생기겠죠. 버릇이 나빠지겠죠. 계속 만져달라,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계속 아프게 되겠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는 거랑 능동이랑 수동의 차이는 이제 이런 거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팅!